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2%, 그리고 코스닥은 0.6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상승 마감했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상승했는지 관련해서 어제 마감 시황을 통해서도 정리해 드렸고, 그리고 오늘 장중 수급 분석 시간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계속 급등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기업하고 가계 파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또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가 지금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속도 조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데 위드 코로나 이런 그 분위기가 퍼져나가면서 점점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그런 게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좋아진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위험 요인들이 아직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도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위험, 또 급격한 금리 상승 위험, 또 경기 침체 위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수요가 회복이 되면 공급망 불안, 이런 것들이 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또 그리고 하락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올린다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외환위기,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그 부채, 그리고 이미 우리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이 부채를 갖다가 빌미 삼아서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유동성 관리, 빚 있는 분들 특히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또 특히 투자를 진행할 때도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위험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너무 낙관하지 말고 자기 형편되는 대로 무리하지 않게 계속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오늘 또 그 장중 시황을 통해서 하나 또 정리를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창궐 한 이 시기에 지난 2년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이거는 세계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품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돈의 회전까지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돈을 회수한다 손 치더라도 이 돈의 회전이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을 경우, 이 2차 거품이, 그동안 많이 푼 게 1차 거품이라서 손 치면 그 2차 거품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인류 역사상 이렇게 거품의 시기를 지나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거품이 이렇게 크게 일어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이 주식이나 부동산 보유는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딸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거고, 또 주식시장이 언제든지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더라도 너무 무리하지 않게 딱 현금 보유, 주식 보유 쪽 수준을 잘 유지해가면서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이 거품의 시기를 잘 이용해서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40, 50대 이상인
분들께서는 아마 이번 기회가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어떤 투자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이한 뭐 10대나 뭐 20대 이런 분들께서는 그런 기회가 지난다 하더라도 때마침 또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한 세월 지나서 중년이 그분들이 중년이 되었을 때 중장년이 되었을 때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면은 이미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정말로 그 이제 인생을 갖다가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그냥 무심결에 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또 즐거울 것이 없는 여러 변동성이 많은 위험성이 많은 그런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지나온 2년이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돈이 많이 풀렸던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경제까지 좋아지게 된다면은 정말로 인류 역사상 이렇게 돈이 많이 활발하게 돌아다닌 적이 없는 그런 시기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에 있어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이를 봤을 때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다음은 없다. 다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한 40대 이상은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지난다 손 치더라도 이 시기가 정말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이런 기회를 갖다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그런 말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상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게 가능하지만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잡으시고 힘든 일 앞으로도 많겠지만은 유동성 관리 잘하고 주식하고 현금 비중 잘 조절해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쭉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충분히 그 기회를 모두 다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감 시황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 이렇게 장중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황을 갖다가 쭉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께 이런 시황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는 뭐 저도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못하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이고 또 카페에서 지난 한 10년 동안 보다는 앞으로 10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가능하다면 10년만 더 잘 이끌어 간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큰 부를 이루고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성공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잘 재산을 부풀리고 투자를 잘 진행해서 뭐 개인적으로도 또 그런 발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개개인의 성공들이 쭉 모여서 나라가 좀 더 부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정말로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고 또 인류 역사상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적이 없었고 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또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많았던 시기는 절대 없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그냥 무심결에 그냥 위험하다고 해서 뭐라고 해서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쑥쑥쑥쑥 이래 흘러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설명, 대충 설명 좀 해드렸고, 전반적인 어떤 설명을 좀 해드린 거예요. 자, 시장 수급 좀 보도록 합시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이 금융업,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융업이 좀 올랐죠. 요즘 보니까 이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준다고 난리를 지기더라고. 뭐, 너도 나도 다 대출해준다고 이야기해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 대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은 이거 뭐 변동금리니까 금융업 돈 많이 벌겠죠. 그래서 이 금융업이 지금 이렇게 뜨고 있고 지금 철강금속 오늘 다른 업종들보다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거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이제 철강기업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 러시아 공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철강금속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 쭉 많은데 최근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도 쭉 살펴보더라도 20개 종목이 이렇게 검색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다 매수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 종목들이 많아서 이 플랜A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플랜A 참고들 이제 하도 많이 보셔서 잘 아시죠? 이런 것들은 참고들이 현재 괜찮다고 앞으로 매수를 진행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분석했을 때 이거 괜찮으니까 좀 들고 가볼란다고 매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엄선해서 괜찮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앞서 보시는 그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검색되는 종목들,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쭉 보면은 플랜 A 참모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엄청 많아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그냥 놓치지 말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분할로 계속 형편되는 대로 물량을 매집해 가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합니다. 어떻게 언제 인류 역사상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렇게 돈을 많이 푼 적이 있었어요. 이 말 그대로 거품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지금 금리를 올리면 파산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무작정 올릴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단 말이에요. 그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제 경기를 갖다가 경제를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시기이고, 또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 소비를 못 하다가 억눌려 가지고 있다가 풀리기만 풀리면 돈 쓰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이 경기가 돈이 확 회전되는 거는 불 보듯이 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몇 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 많은 시기, 거품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활발하게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몇 년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기란 걸 갖다가 모른다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은 이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두 번 다시 찾아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인데, 이런 시기를 갖다가 기회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은 돈 벌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기 잘 활용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돈 벌면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사시기 바랍니다.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요 종목들 있죠. 오늘 검색된 종목들은 이 하락 반전 한 종목도 없어요.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렇게 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분석되는 종목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여러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가 회복되는 거기다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거품이 많은 시기를 우리가 쭉 살아가면서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투자를 통해서 성공해가지고 크게 일어서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마감시장도 올리고 장중수급 분석 때 어떤 여러 가지 시향도 올려드리고, 또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또 설명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이 급변하게 되면은 그 급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것은 내 혼자 좀 벌어먹고 살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잘 사는 것들이 모이면 규모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게 나라 경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투자를 해서 좀 여유롭게 살아가고 또 여유로운 노후를 갖다가 보낸다면 그걸 보고 자란 애들은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 전에 제가 쭉 유튜브 동영상 보다가 결혼식 축가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때 줄여 쓰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러면은 아내 말 잘 듣고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하튼 이 투자를 잘 하셔서 우리 자녀들까지 성공한다 그러면은 우리보다는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겠죠. 그런 성공들이 많아지면은 나라 국민들이 잘 사니까 나라 잘 사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들이 우리 개인의 이익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개인의 이익과 성공들이 좀 모이다 보면은 자녀의 뭐 이익과 성공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좀 더 범위를 넓히게 되면 이 나라의 성공에도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이 하나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이 마감 시황이라든지 뭐 장중수급 분석 시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장 분석이라든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어쨌든 이 인류 역사상 이 경험하기 힘든 이 거품의 시기를 잘 이용하셔서 모두 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